안녕하세요. 우리마포 복지관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생활 속 스마트 기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메타버스 하는 거를 아마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인데 요즘 그렇게 난리인지 한번 간단하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란 초월한 그 이상의 라는 뜻의 메타라는 단어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합성한 말로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가상현실보다 진보된 개념으로서 웹과 그 인터넷 등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서 흡수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가상융합 기술이 활용되는 확장 가상세계로 정의되기도 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을 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1992년 발표된 그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그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근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이 되는데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그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세계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그 부족했던 아무래도 3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 만큼 고글을 지금 시대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뭐 접속기기, 그 VR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바꾸어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에요. 자, 이 분이 이제 아까 이 소설을 쓰신 닐 스티븐스 사진입니다.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그 조각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래픽일 뿐인 거고,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달리 물리적 법칙의 한계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그 속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활동은 현실 세계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메타, 가상이라는 그 단어하고 유니버스, 현실 세계의 합성어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긴 거고요. 기술적 정의로서는 이제 공간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의 그 공간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서비스적인 그 표현을 한다면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과 그 유사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보실 건데요. 그 1998년도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리니지는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99년에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싸이월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데이터 문제라든지 그 홈페이지 때문에 뉴스에 제법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다음 심즈라는 게 나왔었고, 뭐 3D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의 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01년도에는 이제 닌텐도가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많이 달라진 닌텐도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접게 돼 있는 닌텐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전에 그 닐 스티븐스가 그 만들었던 소설을 기반으로, 그 스노우 크래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로블록스가 지금도 현재 지금 요즘 특히나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성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그 3D 공간 안에서, 게임 그 플랫폼 안에서 제약 없이 뭐 공간과 뭐 사람이나 캐릭터나 등등등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로블록스가 요즘 시대에, 메타버스 특히 유행하는 요즘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이제 네모난 벽돌 같은 걸로 쌓아서 배경을 만들고 건물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캐릭터도 이제 네모나게 생겨서 아마 어,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일단 포크나이트라는 게 있고 제페토가 있고, 제페토가 이제 요즘 조금 많이들 이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 음, 많이 유행이 갑자기 떠오른 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게더타운과 뭐 페이스북, 호라이즌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프렌드, 제비라는 것들도 요즘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VFX 기술이라고 하는 비주얼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각 특수 효과예요.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많이 보는 이제 세계다 보니까 뭐 입체적이라든지 그래픽이 좀 뛰어나야 된다든지 3D 효과가 아주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 특수 효과는 당연히 필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이제 영상이나 뭐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한 실물처럼 이제 사용하기엔 문제가 있는 장면들을 이용되는 그런 기법하고 영상물을 통틀어서 이제 말하는 거고, VR이라는 것은, VR은 아마 좀 많이, 그중에 그나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 우리 가상현실이 아마 가장 좀 많이 오래전부터 들어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죠.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 세계, 아바타를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비롯한 오감 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게임이나 뭐 요즘은 교육 같은 거, 국방,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신 게 AR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그멘틱 리얼리티라고 실제 존재하는 현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 이미지와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배운 VR, 가상현실이 섞인, 그러니까 덧붙여져서 우리 현실 이미지에 가상이 덧붙여져서 보다 증강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AR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우리 이거 그 기계, VR 기계 있죠? 그거를 끼고 그 화면 안에서만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면, 증강현실은 지금 뭐 다른 그런 걸 장착하지 않고서도 어, 특정한 그런 걸 통해서 가상현실과 마치 그 우리의 지금 현실이 같이 보이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거를 A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R이라는 게 있네요. MR.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하는 혼합 현실이에요. 요거는 따로 어려울 거 없이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합쳐진 게 이제 혼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XR이라고 하는 확장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확장 현실은 우리 지금 들어본 증강, AR이랑 VR, 가상 현실이랑 뭐 MR, 지금 혼합, 요거 다 짬뽕돼 있는 혼합 기술이랑 이거를 모두 다 합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다 합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경험과 그 몰입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초실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확장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장현실은 증강, 가상현실, 뭐 혼합현실 모두 합친 거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착용 가능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런 기기가 등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 간의 그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해서 현실 공간에 배치된 가상의 물체를 만져보는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겠죠. 그다음 메타버스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건데요. 현실. 아까 그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실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증강현실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가상현실과 현실이 합쳐져 있는 게 증강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증강현실과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현실이 있지만 그 옆에는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져서 혼합현실이 되는 거고, 진짜 실제 우리 현실의 세계와 가상현실은 완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렇게 점차. 그래서 현실과 가상현실이 가장 동떨어져 있고 증강과 가상은 합쳐져서 혼합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확장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타버스 분류를 한번 그럼 보실게요.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라는 ASF라는 곳에서는 메타버스를 증강 시뮬레이션과 여기 증강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내적, 외적 해서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실 공간에서는 뭐 2D 아니면 3D로 표현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증강현실이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거. 그게 증강현실 게임이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프로깅이라는 그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음, 쉽게 말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 많이 하는 SNS 있죠?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외적과 현실 모방하는 그 사이에는 거울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거울을 보면은 거의 나랑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반영하게 되면서 정보적으로는 정확하게 매핑하려 한 가상 세계를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어스나 카카오 맵 이런 거, 네이버 맵인데 지도상이 아주 우리 현실과 거의 동일하죠. 그 건물, 뭐 산, 도로 그런 것들이 거울 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과 내적 사이에는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가상 현실이 아니에요. 가상 현실이 아니라 가상 세계. 월드. 월드에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예시로는 페이스북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MZ세대의 메타버스. MZ세대들은 도대체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현실보다 나를 좀 더 개성 있게 꾸밀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옷 입고 뭐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게 다지만 좀 더 나를 더 개성 있게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다. 다양한 국적과 환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만 갇혀 있는데 멀리 외국 지금 쉽게 나갈 수 없는 외국인들과도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내가 만약에 학생이면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이런 것밖에 없고 아니면 직장인이면 회사 갔다가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는 이제 옛날에 그 밀레니엄 세대하고 그다음에 1995년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Z세대, G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MZ 섞여서 MZ라고 합니다. 음,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만 볼까요? 아이템 제작 관련 부서에서는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하게 아바타나 아이템을 제작을 해서 플랫폼에서 아이템을 직접 실제로 판매를 하거나 특정 미션 수행 시 제공을 하는 등의 그런 이벤트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체험관 개설. 플랫폼 안에 부스나 체험관을 이제 그런 맵을 개설을 해서 가상 세계 속에서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뭐 가격 때문에나 아니면 장소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행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이게 실행이 되고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콘서트나 팬미팅, 취업 설명회 등 모이기 힘든 현실 제약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실게요. 제페토.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플랫폼 내에서 실제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고, 많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제약이 생기면서 어린 사람들, 이용자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이 엄청 많고 거의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전 세계 165개국에 출시가 되었네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조금 더 보시면 나를 투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가장 비슷하게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플러스로 많이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제페토 아바타로 할 수가 있고 직접 나의 아바타들이 놀 수 있는 월드도 이렇게 따로 직접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놀이동산을 간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가상 팬미팅도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페토 물론 드라마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요즘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라서 어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다음 우리 명품 회사에서도 실제로 제페토하고 콜라보를 해서 실제 그 제품을 제페토에서 정말 똑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만들고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내가 착용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들 합니다. 신기하죠?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편의점 한강이 똑같이 있죠.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이렇게 한강 앞에 편의점도 있고 뭐 자동차 시승 체험 제공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유명하다던 로블록스 게임 플레이 화면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물건이나 그런 영화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맵을 만들기도 해요. 꼭 있는 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내가 뭐 캐릭터를 마음껏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유료로 이렇게 아이템들도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무료도 있고 그다음 동물의 숲 이거 닌텐도 게임이죠. 동물의 숲 뭐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가상 청와대도 있습니다. 청와대 말고도 뭐 졸업식 이거 졸업식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어, 미국에서 정말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졸업식을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일 때 실제로 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졸업식들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 보고 나니까, 많이 들어봤던 것이다, 봤던 거다라는 게 좀 있으셨나요? 앞으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인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었거든요, 그 전 시간에서. 그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무엇이 과연 이런 게 있을까 역시나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